여러분, 우리가 아침에 눈을 뜨고 세상을 볼 때 있는 그대로의 현실을 실시간으로 생생하게 보고 있다고 생각하시죠? 사실 오늘 살펴볼 신경과학 자료에 따르면요. 그건 완전한 착각일 수 있습니다. 우리의 뇌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아주 훨씬 더 뛰어난 이야기꾼, 그러니까 일종의 스토리텔러거든요. 자, 뇌가 도대체 어떻게 우리의 일상을 구성하고 있는지 이 놀라운 진실을 오늘 해설해서 바로 파헤쳐보겠습니다. 그래서 아주 도발적인 질문부터 하나 던져볼게요. 여러분의 의식은 과연 거짓말일까요? 에이, 말도 안 돼. 내 의식은 지금 이 순간에도 아주 자연스럽게 잘 흘러가고 있는데 무슨 소리야? 하실 텐데요. 그런데 진짜 흥미로운 건 우리가 실시간으로 경험한다고 굳게 믿는 이 매끄러운 의식의 흐름이 사실은 우리의 무의식이 우리를 위해 틀어주는 한편의 쇼에 불과할 수 있다는 겁니다. 약간 소름 돋지 않나요? 우리가 당연하게 여겼던 직관이 완전히 흔들리는 순간이죠. 신경과학자들의 표현을 빌리자면 이렇습니다. 의식은 선형적으로 쭉 이어지는 흐름이 아니라 무의식이 우리의 즐거운 관람을 위해 만들어낸 일종의 편리한 서사다. 그러니까 우리 통제를 벗어난 무의식적인 처리나 행동들이 먼저 막 일어나고요. 그 다음 우리 머릿속에 있는 작은 내레이터가 그 파편화된 정보들을 주섬주섬 모아서 아주 그럴듯한 하나의 이야기로 포장해내는 겁니다. 우리가 스스로를 꽤 일관성 있는 사람이라고 느끼도록 말이죠. 아니 그럼 과학자들은 도대체 인간의 의식이 이렇게 돌아간다는 걸 어떻게 알아냈을까요? 마이클 가자니가 박사의 아주 유명한 초기 연구를 보면 이 미스터리가 풀립니다. 한 기묘한 실험이 의식의 비밀을 푸는 결정적인 열쇠가 됐는데요. 가자니가 박사는 좌뇌와 우뇌 연결이 끊어진 이른바 분할뇌 환자들을 연구했습니다. 양쪽 뇌가 서로 대화를 못할 때 도대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확인해서 뇌의 진짜 숨겨진 기능을 찾아내려고 했던 거죠. 환자 조의 케이스를 한번 볼까요? 조의 양쪽 뇌는 완전히 분리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연구진은 조의 왼쪽 시야와 오른쪽 시야에 각각 완전히 다른 단어를 동시에 보여줬어요. 말하는 능력이 없는 우뇌에는 종, 그러니까 딸랑딸랑하는 그 종이라는 단어를 보여줬고요. 반대로 말할 수 있는 좌뇌에는 음악이라는 단어를 보여줬습니다. 자, 조의 두 뇌는 지금 전혀 통합되지 않은 채로 완전히 다른 두 가지 시각 정보를 동시에 받고 있는 아주 기막힌 상황인 겁니다. 자, 여기서 진짜 믿기 힘든 일이 벌어집니다. 연구진이 조에게 방금 본 걸 손으로 가리켜보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우뇌의 지시를 받는 왼손이 쓱 올라가서 종 그림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연구진이 물었죠. 방금 그걸 왜 가리켰어요? 자, 대답은 말을 할 수 있는 좌뇌가 해야 하잖아요. 그런데 좌뇌는 자기가 왜 종을 가리켰는지 전혀 모릅니다. 아시다시피 좌뇌는 음악이라는 단어만 봤으니까요. 그런데 조의 좌뇌는 저 모르겠는데요? 라고 하는 대신에 밖에서 종소리가 났거든요. 종소리 같은 음악을 들은 것 같아서요. 라며 아주 그럴듯한 거짓말을 실시간으로 지어냅니다. 자기가 지시한 행동도 아닌데 그걸 설명하려고 완전히 날조된 이야기를 만들어낸 거예요. 과학자들은 바로 이 순간 우리 뇌 속에 숨겨진 엄청난 시스템을 하나 발견하게 됩니다. 이른바 해석기라고 부르는 시스템이죠. 이 해석기는 끊임없이 우리 행동이나 기분의 이유를 찾으려고 혈안이 되어 있는 좌반구에 특화된 영역입니다. 행동이 먼저 저질러지고 나면 나중에 소급해서 어떻게든 말이 되는 이유를 발명해내는 거예요. 우리 삶의 줄거리가 깨지지 않고 일관성 있게 유지되도록 뇌가 얼마나 필사적으로 노력하고 있는지 보여주는 아주 결정적인 증거인 셈입니다. 그럼 이게 뇌 수술을 받은 특수한 환자들한테만 일어나는 일일까요? 절대 아닙니다. 이 놀라운 메커니즘은 지금 당장 이 순간 여러분이 세상을 인식하는 방식에도 똑같이 작동하고 있어요. 우리 뇌는 세상을 그냥 투명한 유리창처럼 있는 그대로 보여주는 게 아닙니다. 끊임없이 아주 적극적으로 자신만의 고유한 현실을 구성해내고 있죠. 자, 제가 마우스라는 단어를 던져볼게요. 머릿속에 뭐가 떠오르셨나요? 아마 10중 8구는 찍찍거리는 쥐, 귀여운 생쥐 한 마리를 상상하셨을 겁니다. 이게 바로 여러분의 뇌가 정보를 그냥 가만히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가장 익숙한 맥락을 찾아서 능동적으로 이미지를 먼저 띄워준다는 증거예요. 자, 그런데 이 문장이 여기서 끝난 게 아니라면 어떨까요? 문장이 이렇게 이어집니다. 마우스, 패드가 컴퓨터 옆에 있었다. 어떠세요? 패드라는 뒤에 맥락이 딱 붙는 순간 방금 전까지 머릿속에 있던 생쥐 이미지가 순식간에 폐기되고 컴퓨터 마우스로 의미가 확 바뀌었죠. 자료에 따르면 우리의 무의식은 들어오는 정보를 음절이나 단어 하나하나 쪼개서 의식으로 올리지 않습니다. 주변 정보들을 뭉텅이로, 즉 청킹해서 분석을 다 끝낸 다음에야 우리의 의식한테 아주 깔끔하게 완결된 한 편의 서사로 딱 배달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은 방금 무의식이 스토리를 싹 수정해서 의식에 넘겨주는 그 찰나를 직접 경험하신 겁니다. 그럼 여기서 궁금해지죠. 우리는 다 똑같이 이 좌뇌 해석기를 달고 태어나는데 왜 사람마다 생각하는 방식이나 세상을 보는 눈이 다를까요? 그건 바로 이 해석기가 이야기를 엮어낼 때 쓰는 재료가 사람마다 완전히 다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각자 자라온 환경도 다르고 타고난 기질도 다르고 무엇보다 나만의 고유한 개인적 역사를 가지고 있잖아요. 여러분의 해석기는 여러분이 평생 겪어온 그 아주 사적이고 독특한 경험들을 싹 다 갈아 넣어서 세상에 단 하나뿐인 여러분만의 독창적인 이야기를 끊임없이 만들어내고 있는 겁니다. 자, 이쯤에서 오늘의 분석을 좀 더 재밌는 방향으로 틀어볼게요. 만약 우리 뇌가 이렇게 쉬지 않고 서사를 써내려가는 스토리텔링 머신이라면 아예 작정하고 가짜 이야기, 즉 픽션을 이 뇌에 먹이로 던져주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시대를 막론하고 영화, 소설, 드라마 같은 판타지 말 그대로 미쳐있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의 이 생물학적인 스토리텔링 본능과 완벽하게 맞아떨어지거든요. 그 해답은 바로 진화에 있습니다. 픽션은 우리 뇌에게 있어 일종의 진화 시뮬레이터 역할을 해요. 소설이나 영화 속 주인공들이 그 가상세계에서 엄청난 위기를 겪고 반응하는 걸 보면서 우리는 현실에서 마주칠지 모르는 돌발 상황들을 안전하게 미리 연습하는 겁니다. 나중에 비슷한 갈등이 생기면 어떻게 대처할지 뇌 속에 미리 대본을 쫙 써두는 거죠. 가상세계에서의 경험이 결국 우리의 생존력을 높여주고 인간으로서의 전체적인 경험을 훨씬 더 깊고 풍부하게 만들어주는 겁니다. 오늘 살펴본 이 자료들 정말 흥미롭지 않나요? 우리가 그저 현실이라고 믿고 인지하는 일상이 사실은 뇌가 끊임없이 편집하고 지어낸 아주 매끄러운 한 편의 서사였다는 사실 말입니다. 자, 이제 이 도발적인 질문을 남기며 오늘의 해설을 마무리해볼까 합니다. 여러분은 여러분 삶이라는 이야기의 진짜 작가입니까? 아니면 그저 스크린을 바라보는 관객입니까? 오늘 여러분이 보고, 듣고, 경험한 그 모든 현실이 무의식이 치열하게 직조해낸 영화일지도 모른다는 것. 정말 경이롭고 묘한 기분이 들지 않나요? 오늘 밤 여러분의 해석기가 또 어떤 기막힌 이야기를 써내려갈지 한번 즐겁게 지켜보시길 바랍니다. 그럼 저는 더 흥미로운 자료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